네, 풍수 컨설팅을 하다 보니 기존에 살고 있던 곳을 감정을 해드리거나 또 새로운 집을 선정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또 새롭게 수리를 하기 이전에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 집을 가시거나 현재의 집을 수리를 할 때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그리고 풍수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시고 삶에 잘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멋지동입니다. 풍수학의 고서 중 양택만을 다루고 있는 이 황제택경을 보게 되면은 그 집안의 곳곳에 따라서 손을 대야 될 부분, 대서는 안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는 조금은 어려운 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예전에도 이 집을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었던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집이 계속해서 좋은 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이 집을 잘 수리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점까지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집에 가시기 전에 리모델링 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만약 리모델링 혹은 수리를 해야 될 경우 여러분들 조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을 아낀다라는 차원으로 여러 가지 줄여야 될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예전에 만약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상태가 조명이 너무 어둡다라든지 혹은 거추장스러운 그 장식이나 샹들리에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과하거나 흉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전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깔끔하고 요즘 스타일로 나오는 그런 전등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불빛이라고 하는 거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이죠. 현실적인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 불빛을 보고 느끼는 감정 자체가 곧 우리 집안에 전해주는 기운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운을 잘 보존하고 우리 집안에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은 조명에 대한 것들 수리 혹은 교체해야 될 대상으로서 잘 생각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은 어디를 빼야 되는지 혹은 이 자재비를 어디에서 아껴야 되는지 라는 것 등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욕실만큼은 꼭 수리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도 리모델링을 하실 때 다른 건 다 안 해도 화장실만 수리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참 많죠. 그만큼 우리가 이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 운적인 부분 아니더라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래도록 썼던 그 욕실과 화장실을 그대로 쓰는 게 참 찝찝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혹여라도 비용을 아끼시기 위해서 욕실 리모델링을 빼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더 재고를 해보시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변기에 대한 것, 그리고 타일까지 또 정말 이제 깨끗하기도 하고 바꾸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누렇게 때가 낀 그 줄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리콘 처리, 그런 것들이라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손을 대고 가시라라는 것. 그리고 오래된 집일수록 그 욕실에 전등이 누렇게 되어 있는 집들 제법 많죠. 그런 것들도 전등 최대한 밝은 거 위주로 바꿔주시면은 그 집안에서의 그런 풍수적으로 나쁜 것들도 조금은 줄여나갈 수가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더 깨끗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을 수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집을 수리한다라는 거, 그리고 새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끊임없는 그 투쟁의 과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집을 지어보신 분들, 그리고 집 리모델링에 대해서 속속들이 신경을 쓰고 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물론 성실하게 그 고객분들의 그 집을 잘 수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날림으로 공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날림으로 공사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그 사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정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불량의 공사라면은 그건 분명히 어떤 대가를 치러야겠지만은 그게 아닌 애매모호한 그런 정도의 성실하지 못한 그런 수리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는 사람은 그게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집안을 수리를 해봤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들어와 봤기 때문에 또 많은 그 고객분들이 리모델링 하는 과정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이 집을 수리하는 모든 과정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또 그 업체에서 맡긴다고 해도 그 업체에서도 또 수많은 집을 수리하시는 그 담당자분들을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고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지내는 날들이 더 편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집을 수리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제가 뭐 경험도 별로 없다 보니 보여지는 것들 위주로만 해서 보니까 와, 깨끗하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 살펴보니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사장님은 편한 고객 만났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수리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수리와 관련해서 많이 또 질문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을 잘 보고 계신다고 하시는 그 한 70대 분께서 연락을 주시기도 했고 또 저희 메일을 통해서도 제 오프라인 강의를 잘 들어주셨던 그 한 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이제 수리하는 게 참 그게 어찌 보면은 무서운 거기도 합니다. 처음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여러분들이 어떤 풍수적으로 신경을 쓸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살고 있는 집 안에서 부득이 수리를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뭐죠? 바로 방향에 대한 거죠. 삼살 대전군 방향 이걸 가리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또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시다 보니 이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남쪽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득이 이 남쪽에 또 화장실이라든지 뭘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참 어쩔 수 없긴 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에이 나 몰라라 포기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어떤 운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나마라도 어떤 집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날짜라도 택일이라도 받고 수리 날이라도 받고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꼭 저희에게 받으라는 그 뜻 아닙니다. 뭐 아무나 여러분들이 그 태기를 하시는 분들 주변에 요청하셔갖고 날짜 받아서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혹 셀프 태기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그 옛날 이 조선시대에서는 관상감, 어떤 천문지리 풍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관상감이라는 관청에서 날짜만 선택하는 그 축일관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즉, 딱 택일만 하는 관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뭐 관리가 그냥 뽑혔습니까? 그 관리가 되기까지 위해서는 과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과거 공부를 하려면은 일단 집안에 어느 정도 그 신분이 있는 집안이어야 되고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급제를 해야 그 관상감에 관리가 등용이 되고 이렇게 태기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평생 공부를 해서 한 사람만이 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를 현대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셀프 태기를 한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비용이 든다라는 초점, 무조건 돈이 나간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비용을 들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빠질 수 있는 것을 세이브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편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풍수지리에서는 항상 집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집을 수리한다라는 측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손을 바꿔 끼운다, 팔다리를 뭔가 고친다라든지 치료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다친 손을 치료해야 될 때 아무에게나 찾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수술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그 수술하는 날이든
그 수술하는 여러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신경이 쓰일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신경을 쓰고 마음을 쏟는 만큼 집은 여러분들에게 몇 배 이상으로 보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곧 자연의 이치, 풍수의 이치인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을 통해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분명 그럴 평안해질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